뉴스 정면수부 2부 최강병기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엄태섭 변호사, 시사저널 유지만 기자 나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자, 법무부 장관에 취임한 조국 장관 취임 하루 만에 원포인트 인사를 했는데 검찰개혁 전단 차장검사. 뭡니까? 뭔 말입니까? 예, 조국 장관이 이제 취임하자마자 첫 인사가 됐습니다. 이제 예. 그 조국 장관이 취임하면서도 강조했던 이제 검찰 개혁을 추진할 이제 담당자를 뽑은 건데요. 예. 오늘 이제 이종근 인천지검 차장검사가 이제 법무부로 파견하는 걸 인사를 냈고요. 예. 검찰 개혁 추진 업무를 지원할 예정이라고 했습니다. 직책은 사실 아직 정해진 바는 없는데 이제 지원단의 단장 같은 경우는 현재 이제 황희석 법무부 인권국장을 단장으로 했고요. 아마 이제 황희석 단장과 이 이종근 차장검사가 이제 함께 조국 장관의 이제 검찰 개혁 업무를 진두지휘할 것으로 보입니다. 예. 어쨌든 원포인트 인사를 했는데 이에 대한 야당 반응이 조국 법무부 장관 인사권 보복될 수 있기 때문에 행사 말아야, 혹은 검찰에 대한 협박, 혹은 수사 관련해서 보복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종류의 이야기인데, 네. 법무부 장관이 됐는데 인사권을 행사하지 말라고 하면은 뭐 허수아비로 있으라는 얘기인가요? 뭐 어떤 뜻인가요? 인사권, 그러니까 인사권자죠. 인사권자기 네. 때문에 뭐 인사권 행사하는 것 자체는 전혀 문제가 없는데, 네. 다만 이제 원래 이제 정기 인사 시즌 있잖아요. 네. 연초에. 근데 그 정기 인사가 아닌 상시 인사를 할 가능성 부분에 대해서 좀 우려 섞인 목소리가 나오는 것 아닌가. 그리고 그 상시 인사는 결국은 뭔가 법무부 장관이 검찰을 견제하고 개혁의 어떤 네. 그 시발점을 삼기 위해서 상시 인사를 하는 것 아닌가. 네. 그리고 본인이 지금 또 심지어 수사 중이잖아요. 예. 예. 수사를 받고 있죠? 수사를 받고 있죠. 예. 그래서 그렇게 그와 오해를 관련해서, 할 수 있다. 오해를 할 수 있다라는 그럼 거죠. 야당 주장은 원포인트 인사는 오케이. 앞으로 상시 인사는 당분간 하지 말고 정기 때 인사해라, 이 말입니까? 상시 인사가 사실 이제 과거 전례가 없었던 거죠. 네. 예전에 보면 그 천정배 법무부 장관이 강정구 동국대 교수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수사하고 관련해서 수사 지휘권 행사했다가 그 당시 검찰총장이었던 김종빈 총장이 항의 표시로 사퇴하는 사건도 겪고 그랬었거든요. 그래서 한계만 드러났던 사건이고 검사들의 어떤 강한 저항이 예상되는 지점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이례적인 것이기도 하고요. 예. 예, 상시 인사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좀 뭐 반대 목소리가 예. 커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요즘 이례적이라는 단어가 상당히 자주 등장하네요. 검찰 조사도 굉장히 이례적이었잖아요. 압수수색도 이례적이었고, 기소한 것도 이례적이었고. 윤석열 검찰총장도 이례적인 인사였죠. 5기수를 뛰어넘었으니까요. 다 이례적이군요. 근데 일정 부분은 인사를 좀 할 수밖에 없는 게, 지금 현재 검찰 인사도 그 대전고검, 대구고검, 광주고검 포함해서 자리가 비었죠. 검사장급 이상 인사가 6자리가 비어 있어요. 예, 예. 아니, 빈 곳은 당연히 예, 인사를 뭐 이거 해야죠. 하는데 예. 이걸 하면서 좀 보셔야 될 부분이 뭐가 있냐면, 이 조국 장관 후보자 시절 이제 청문회 했을 때 이제 하도 이제 의혹 관련된 질의가 많아가지고 그랬지만, 좀 주목하셔야 될 부분이 뭐가 있었냐면, 당시 이제 후보자 때 청문회에서 이 특수부를 축소해야 된다는 취지의 얘기가 있었거든요. 있었습니다. 예. 그런데 현재 조국 장관과 관련된 의혹은 모두 특수부에서 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대검의 반부패부가 사실 이름만 바뀌었지 과거에 중수부 아니냐라는 얘기가 있기 때문에, 장관 본인도 특수부에 대해서 좀 축소 필요가 있다를 공언했기 때문에 예. 인사권 행사와 맞물려서 이 특수부가 어떻게 되느냐, 이게 아마 검찰 개혁과 검찰 내 반개혁, 이 강하게 부딪히는 지점이 이 지점이 될 것 같습니다. 예. 지금 보면 조국 장관 가족 의혹에 투입된 특수부 검사가 최소 15명입니다. 예. 표창원 의원 말에 의하면 21명이고요. 예. 역대 이런 수사가 사실 없었죠. 수사관을 특수부. 포함하면 뭐 70명 수준이라는 예. 얘기도 있습니다. 검사관까지 예. 다 포함하면. 예. 근데 그렇게 대규모로 사상 최대로 투입해가지고 표창장 기소했단 말이에요. 사문서 위조로. 앞으로 이제 수사는 더 진행이 될 겁니다. 근데 뭐 사모펀드나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또 얘기하면 또 이례적이진 거잖아요, 이게. 그래서 그렇죠. 이렇게 되면 법무부와 검찰 혹은 청와대와 검찰의 대립 관계가 계속될 것이다. 네. 보복의 악순환이 되지 않느냐. 그러면은 전국이 너무 시끄러지지 않느냐. 이런 또 우려가 나오는 것도 사실. 이미 시끄러졌죠. 예. 뭐 이미. 자, 그러면 예. 검찰 내부 반응은 어떻습니까? 지금 원포인트 그 인사 혹은 앞으로 조국 장관이 적절한 인사권을 행사하겠다고 했거든요.
예. 내부 반응 어때요? 검찰 내부 반응. 내부의 반응은 오늘 원포인트 인사에 대한 큰 반향이 있거나 그런 것 같지는 않은데요. 문제는 이제 아까 얘기 나왔듯이 상시 인사가 된다면 검찰 내부에서는 직을 걸겠다. 그다음에 혹은 평검사들의 단체 행동 가능성까지도 얘기가 나오기는 합니다. 근데 이게 아직 판이 열리지 않았기 때문에 이 부분이 사실상 검찰, 그러니까 언론을 통해서 그냥 검찰이 그런 걸 좀 싫어한다는 뉘앙스를 밖으로 흘린 것인지 그거는 아직 좀 지켜봐야 되겠죠. 예, 연판장을 돌린다, 직을 걸겠다, 단체 행동을 하겠다. 그게 지금 그냥 나오는 이야기고요. 예, 지금 그냥 나올 수 있는 얘기로 보시면 됩니다. 근데 만약에 사실 이게 정말 행동으로 이어진다고 하면은 그거는 진짜 청와대랑 소위 말하는 항명 이렇게 비춰질 수도 있잖아요. 맞짱 뜨겠다는 거죠. 예, 그럼 국민 여론이 어떻게 흘러갈지도 모르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는 어떻게 얘기하기 좀 어렵다 이렇게 보여지긴 합니다. 예. 자, 법무부 장관 취임식에 윤석열 총장이 참석하지 않아서 이것도 말이 많던데 이거는 참석하지 않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예,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죠. 참석 대상이긴 하죠. 물론. 예. 그런데 또 지금 가족에 대한 수사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굳이 참석하는 게 모양새가 좋겠냐 이런 이야기 나오니까. 그렇죠. 그리고 또 거기서 말씀하신 내용 보면 나는 정치에는 하나도 관심이 없다라고 하면서 정치적 중립성을 마치 이제 강조한 것처럼 얘기를 한 것 같은데 정치에 관심이 없다라는 말은 좀 거짓말 같은데. 이게 정치라는 게 사실 본인이 원하건 원치 않건 이미 윤석열 총장은 이미 그 정치의 어떤 소용돌이 속에 이미 그 안에 이제 들어가게 됐고. 지금 별의별 소리가 다 들리고 있어요. 윤석열 총장이 검찰총장이 최종 꿈이 아니다. 더 큰 걸로 꿈꾼다. 이런 이야기까지 기사로 나오고 있단 말이죠. 이미 그날 그 인사청문회 끝나기 직전에 이제 기소한 시점에 쏟아진 기사들에 달린 댓글들을 보면 우리에게 남은 마지막 희망이 바로 이제 윤석열 총장이다라는 취지의 댓글들이 엄청나게 많았었던 기억이 나요. 이미 이분은 본인이 원천 원치 않다. 정치 휘발려 버렸다. 이미 한가운데 서 계시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더 조심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법무부와 검찰의 대립구도가 어떻게 될지 한번 봅시다. 일단은 조국 장관은 자기 가족 수사에 대해서는 일절 보고받지 않겠다라고 선언한 상태이기 때문에 두고 보죠. 다른 주제 이야기 봅시다. 자, 유지만 기자의 단독 기사인데 경찰이 공수처 설치를 앞두고 범죄 정보과를 대대적으로 강화하고 있다. 이게 무슨 내용입니까? 일단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현재 경찰 내에 있는 한 3,000명 수준의 정보 경찰들을 일반 동향 정보나 민생 정보보다는 이제 범죄 정보를 수집하는 인력으로 전환하겠다는 계획을 추진 중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한 3,000명 정도의 절반가량이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전국에서 한 1,500명 정도의 정보경찰이 범죄 정보를 수집을 하게 되거든요. 근데 이 부분을 좀 재밌게 보셔야 될 부분이 범죄 정보를 수집하는 부서는 2011년에 조현우 전 경찰청장 시절에 신설이 된 부분입니다. 당시에 대검찰청 수사기획관 편제에 대응하기 위해서 만든 조직이거든요. 당시에 한 4가지 정도의 주요 수집할 정보, 범죄 정보들을 분류를 했었는데 사실 그중에 가장 방점이 찍혀 있던 거는 검사를 포함한 고위공직자의 비리 정보였습니다. 그거 관련해서 거기서 파생된 사건들도 당시에 몇 건 있었고요. 대표적인 게 많이 알고 계시는 김학의 사건 같은 경우도 경찰에서 다뤘던 것이고요. 근데 지금 경찰이 사실 이제 사찰 문제하고 맞물려서 정보경찰의 움직임을 이제 축소해야 된다. 이거는 이 정부 들어서도 경찰 개혁의 과제 중에 하나였습니다. 많이 얘기 나오고 있죠. 그러니까 경찰 입장에서는 그런 동향이나 사찰, 집회나 이런 정보를 수집하는 것보다는 정말 본연의 임무에 맞는 범죄 정보를 수집하는 데 집중하겠다라는 명분이 있는 것이죠. 검찰에 대한 견제다 이렇게 봐도 됩니까 혹시? 사실상 검찰에 대한 견제가 충분히 가능할 거라고 이렇게 된다면 보고 있습니다. 공수처 또 이제 신설이 곧 될 텐데 그 공수처 신설하고 맞물려서 실질적으로 공수처 법에는 정보 수집 기능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리고 인력도 많이 부족할 것이고 그러니까 이 정보 경찰이 물어다 준다고요 그러면? 그럼요. 이제 외근 정보관이라고 보통 하잖아요. 저도 국회에 있을 때 그 정보관 분들이 많이 국회에 출입하셨었거든요. 그래서 정책 자료 그다음에 인적 네트워크 이런 것들을 통해 이런 활동들을 굉장히 많이 하셨는데 그런 활동들을 통해서 그 수집된 정보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이 이제 정보 수집 행위 자체는 수사가 아니기 때문에 검찰에 따로 수사 보고를 할 필요가 없거든요. 그러면 그 정보를 공수처에다 올릴 텐데 그 정보의 대부분이 만약에 그 고위공직자 중에 이제 검사와 관련된 비리와 관련된 내용이 많이 많다고 한다면
공수처를 통해서 검찰을 견제하는 강력한 기능으로 예. 채용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죠. 자, 다른 얘기 봅시다. 래퍼 노엘로 알려진 자유한국당 장제원 의원의 아들 장용준 씨의 음주운전 처리 과정에 대한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경찰의 대응 과정이 일반적 음주운전 사고와 비교했을 때 달랐다. 좀 봐준 거 아니냐 이런 말이 있는 것 같아요. 예, 이게 좀 시간이 가면서 점점 사건이 좀 커지는 형국입니다. 처음에는 이제 장제원 의원의 아들이 그냥 음주운전으로 걸렸다 뭐 이 정도 수준의 보도였는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사고를 내고 한 100m가량 이동했고 그 과정에 제3자가 나타나서 내가 대신 운전했다라고 했고 경찰은 이제 그 말만 있고 그 남성, 의문의 남성만을 데려다 조사를 한 이후에 장제원 의원 아들은 또 막상 집으로 귀가를 시켰어요. 그 과정에서. 갔다가 한 2-3시간 이후에 그 장제원 의원의 부인이죠. 그러니까 아들의 어머니와 그다음에 변호사와 같이 경찰에 왔고 예. 그 과정에서 피해자 측과 뭐 회유를 했다는 뭐 얘기도 있습니다. 일반인이었으면 그렇게 했겠느냐. 예. 그냥 돌려보냈겠느냐. 이런 지적이죠. 예, 당시 이제 장제원 의원 아들 같은 경우는 혈중 알코올 농도가 0.08 이상이었거든요. 그럼 취소 수치에 해당되는데 의원실 아들이라는 걸 알고 의원의 아들이라는 걸 알고 돌려보낸 거 아니냐는 비난이 들끓고 있죠. 예. 그런데 그 와중에 이제 운전자 바꿔치기를 시도했다. 예. 지금 이 노엘 씨가 20살이잖아요. 근데 30대 남성이 나타나서 내가 운전했다라고 얘기했다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과연 이 사람이 누구냐. 사실 이 사람이 누구냐는 건 조사하면 금방 알 수 있는데 예. 그날 바로 조사가 잘 안 됐기 때문에 예. 계속해서 누구냐 의혹이 번졌고 오늘 중앙일보인가요? 뭐 장제원 의원실 관계자인 것처럼 기사를 써서 처음에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렇죠? 예. 장제원 의원이 또 페이스북에다가 이런 식으로 몰고 가면 안 된다, 쓰면 안 된다고 이렇게 예. 했다는 말이 이렇게 썼잖아요. 예. 저는 확인되지도 않은 사실을 마치 의원실 관계자인 것처럼 쓴 언론도 문제지만 장제원 의원이 여기서 발끈해서 SNS 막 쓰고 하는 것도 좀 이해가 안 돼요. 왜냐하면 같은 이유로 조국 후보자 청문회할 때 의혹밖에 없었는데 자식 잘못 키우고 뭐 어떻게 참여한 것처럼 다 거짓말장이라고 막 몰아붙였잖아요. 본인이. 예. 장제원 의원이 더 비난을 받는 지점이 그 부분 때문인 거거든요. 내로남불이 돼버린 예. 거니까. 타이밍이 좀 너무 안 좋죠. 예. 사실. 근데 이 사람은 어떻게 그 운전자 바꿔치기를 시도한 사람은 경찰이 지금 신분을 확인하고 있습니까? 지금 오늘 언론 보도에 의하면 아는 형이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아요. 예, 지금 의원실 쪽에서는 의원실 관계자는 전혀 아니다라는 입장이고 예. 장제원 의원의 아들의 아는 형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경찰이 지금 뭐 조사를 하는데 희한하게 지금 이 남성에 대한 정보가 전혀 지금 알려지지 않고는 있어요. 근데 만약에 그 남성이 일단 행위 자체는 이제 그 증거인멸 행위가 예. 행위죠. 예. 그리고 이 부분이 이미 경찰은 이 부분으로 인해서 초기에 수사에 난항을 겪었고 그렇기 때문에 수사는 해야 됩니다. 예, 수사는 예. 해야 되고 수사 대상이면은 당연한 것이고. 그 처음에 경찰이 추석 이후에 부른다고 했다가 또 여론에 대해서 시끄러우니까 그럼 예. 추석 전에 부르겠다 또 이렇게 앞당겨 부르겠다라고 했죠. 말이 바뀌었고 그리고 이 운전자 바꿔치기를 시도한 사람하고 네. 노엘 씨하고 네. 뭐 핸드폰만 봐도 뭐 알 수 있는 거 아닌가요? 근데 이 수사가 문제는 어려운 수사는 아닌 어려운 수사는 아닌 것 같은데 사실은. 네. 왜 안 나오는지 궁금합니다. 자 그러면 일단 음주운전 뭐 네. 뺑소니다 이거는 뭐 논란이 좀 있는 것 같고요. 예. 그 다음에 운전자 바꿔치기 증거인멸 의혹이고 또 후에 금품으로 무마를 하려 했다 사건을 피해자한테 뭐 1,000만 원인가 주려고 했다. 이런데 이것도 다 처벌이 가능한 겁니까? 아니 근데 이제 그 합의라는 게 예. 합의는 원래 당연히 하죠. 당연히 하려고 예. 하는 거죠. 보통 일반적으로 그 뭐 사기죄라든가 뭐 폭행죄라든가 기타 여러 가지 죄가 있음이 그대로 수사가 진행이 되고 그리고 기소를 하고 합의를 통해서 피해자로부터 처벌을 원치 않는다거나 아니면은 나의 피해가 어느 정도 회복이 되었으니 좀 양형의 판단을 해달라라고 예. 해서 양형 판단 기준으로 하는 그런 합의서는 그거는 뭐 일반적인 거죠. 근데 예. 만약에 그런 범죄 사실을 은폐하려는 목적으로 만약에 합의를 시도하고 예. 또 금품을 수수했다라고 그건 좀 다른 거죠. 그건 예. 다른 문제죠. 합의하고 사건 무마는 완전 다른 거니까. 네, 사건 네. 무마는 돈을 주면서 이런 일이 아예 없게 해달라 아예 부탁하는 거잖아요. 예, 좀 다른 합의 거니까. 시도 자체는 그리고 합의는 당연히 돈으로 합니다. 예, 그 합의는 좀 그 다른 자체는. 거니까. 알겠습니다. 근데 이건 빨리 끝날 것 같은데요, 결론이? 어려운 건 어렵죠. 아니에요, 사실은. 예. 전혀. 예. 그리고 또 다른 언론에서는 이 노엘의 모친이 와서 뭐 합의를 종용하고 이랬다는데 그 엄마가 당연히 그렇게 하지요. 그런 피해자 만나서. 그러니까 일단 그 100m를 이동하는 과정에 사실 오토바이하고 뭐 짧게 부딪혔다 지금 얘기 나오지 않습니까? 그럼 피해자가 있으면 예. 나중에
사실 합의를 보는 건 교통사고에선 당연하긴 당연하니까 해요. 이게 예, 마치 그게 음주 무슨 관계는 범죄인 없이. 것처럼 예. 정말 이게 뭐 조국 논란도 있었고 지금 장재원 아들 논란도 있습니다만 우리 언론이 이제 너무 좀 심한 거 아니냐. 그렇죠. 황색 저널리즘에 매몰렸다 이런 생각도 들어요. 그러니까 금품으로 합의를 시도했다. 뭔가 범죄 같아 보여요. 단어가 참 주는 예. 그 근데 너무 뉘앙스가 당연한 있죠. 거거든요. 금품으로 합의를 시도하는 거거든요. 예. 조심히 표현해야 될 것 알겠습니다. 같습니다. 하나만 더 해볼까요? 자, 안희정 전 충남지사의 유죄가 확정됐습니다. 근데 쟁점으로 떠오른 문제가 비동의 가늠죄인데 지금 우리 형법에는 이 비동의 가늠죄가 없기 때문에 없죠. 예. 형법 6법 전서에는 성폭행 강간이라고 하면 협박이나 폭력이 동반돼야 물리적으로 동반돼야 되는 거잖아요. 항거불능한. 항거불능한 정도의 예. 상태의 폭행 또는 협박이죠. 그런데 요즘 성인지 감수성 뭐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예. 재판에서 그 형법이 그대로 적용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럴 바에는 이제는 비동의 가늠죄를 아예 법에 넣자 이런 주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있죠. 근데 이제 이게 사실 비동의 가늠죄, 폭행 또는 협박 자체를 갖다가 동의 여부, 여성이 이걸 우리가 이제 보통 yes means yes, 그다음에 no means no 법이라고 룰이라고 하는데 그러한 명시적인 동의가 없는 한 혹은 명시적으로 아니다, 싫다라고 하는 한 그에도 불구하고 이제 간음을 시도한 그런 행위에 대해서 모두 처벌하겠다는 건데 이미 위계 또는 위력에 의한 그 간음 행위에 대해서 처벌을 하는 법이 있거든요. 따로. 예. 따로 있고 또 이 비동의라는 것이 사실 이게 사실 여성의 그러니까 피해자의 여성 말고 뭐 다른 성도 있을 수 있지만 예.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서 피고인의 처벌 여부가 거의 90% 이상 예. 결정될 수 있는 그런 사안이라서 예. 사실 의심스러움은 피고인의 이익으로라는 형법의 대원칙, 명확성의 원칙에도 좀 반하는 측면이 없지 않아요. 그래서 예. 이 부분은 좀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되지 예. 않을까. 지금 판례로도 충분히 정립할 수 있거든요, 예. 이미. 조국 장관도 네. 비동의 가늠죄 도입에는 반대한다 이런 입장인 것 같아요. 예. 이미 뭐 그렇죠. 이게 자칫 성범죄 피해자 일방적인 진술만을 갖고 피해자가 되는 상황이 많이 벌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걸 또 악용하는 사례도 예. 발생될 가능성이 있고요. 그리고 이번 안희정 전 지사의 재판을 보면서 이제 좀 확실해라 성인지 감수성 재판이 뭔지 대법원에서 확고한 기준을 세워달라. 왜냐하면 1심이 무죄 났는데 이 1심 재판도 성인지 감수성을 참고해서 재판을 했는데 무죄 났거든요. 예. 그러니까 성인지 감수성을 그대로 대입해도 판사마다 결과가 다 다르다면 그러면 안 되는 거 아니냐. 그럼 대법원에서 이제는 이 성인지 감수성이 뭔지 확고한 기준을 좀 마련해 달라 이런 주문이 많은 것 같습니다. 사실 이번 대법원 판례에도 보면 위력의 범위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명시한 것뿐이지 성인지 감수성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 판단 기준에 대해서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앞으로 또 이와 유사한 사실 판례라는 거는 사례가 생겨야만 판례가 있을 수 있는 예, 거거든요. 예. 유사한 사례가 또 발생하면 안 되겠지만 혹여 발생한다고 하면 그 감수성이 도대체 뭔지에 대한 명확한 대법원의 기준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두 분 말씀을 그러면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나경원 의원 아들 문제도 있습니다만 다음에 하죠.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예, 수고하셨습니다. 네, 두 분 보내드리고요. 조금 전 오후 5시 48분 기상청에서 발표한 호우경보 변경 발표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7시 45분 김포시와 인천 죄송합니다. 오늘 5시 45분 김포시와 인천광역시, 강화군, 고양시, 파주시 지역에 호우경보가 발효됐습니다. 행정안전부에서 알려드렸습니다.